짙은 색 옷 입기가 두려우시라고요. 매일 머리 감고 나름 청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비듬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사신다고요. 오늘 제가 그 해결책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의사 닥터입니다. 비듬, 두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작은 각질 조각들을 말합니다. 저를 포함한 성인 남자의 절반 정도가 이 비듬이 있다고 하니까 다들 대수롭게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제일 흔한 피부 질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비듬은 사실 두피, 얼굴, 겨드랑이, 가슴과 같은 피지 분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발생하는 만성 습진, 즉 지루성 피부염의 일종입니다. 그중 두피를 침범해 하얗게 표피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비듬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 비듬이 당신이 너무 지저분해서 생긴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 남들 시선, 가족들의 잔소리가 상관없이 싫으면 약간 가려운 거 말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비듬 관리하면 될까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렵거나 진물이 날 정도로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 당연히 병원을 방문하셔야겠지만 거의 대부분 집에서 쉽게 치료와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진균제 샴푸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효과도 좋습니다. 케토코나졸 성분과 시클로피록스 성분의 샴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약국을 방문해 비듬 샴푸를 구입하신다면 아마 이 두 종류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징크 피리치온, 셀레니움 설파이드 성분의 샴푸도 직구를 통해 많이들 구입하시는데 케토코나졸과 시클로피록스 성분의 샴푸가 비듬 억제 효과가 제일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 중 한 개를 선택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항진균제 성분의 샴푸는 효과를 보기 위해 5분 이상 충분히 두피에 약물을 접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항진균제 샴푸를 한 후 바로 헹구지는 마시고 바디 샴푸나 세안을 한 후 마지막에 같이 헹구시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시다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좀 좋아진다 싶으면 일주일에 1번 정도로 유지하시고 그러다 다시 심해지면 주 2회로 올리는 식으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종류의 샴푸로 호전이 없을 때는 다른 종류의 샴푸로 바꿔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호전이 없으시다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비듬이 단지 두피에 존재하는 특정 혐오균주 때문일 거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즉 말레세지아라는 균주가 과도하게 증식해 두피 피지에 존재하는 트리글리세라이드를 분해해 생긴 올레산과 아라키론산, 이런 불포화 지방산들이 두피에 있는 각질세포에 영향을 줘 비듬이 발생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연구로 많이 나왔고 앞서 말씀드린 항진균제 샴푸나 약물들이 말레세지아 균주를 억제해 비듬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거죠. 그러나 말레세제 균주가 건강한 성인의 정상 피부에서로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다음 한 연구를 보시면요, 말레세제 균주가 두피에 있는 피지를 분해해 생기는 올레산, 즉 비듬 유발 물질을 평소 비듬이 있었던 피실험자와 비듬이 없었던 피실험자의 두피에 각각 도포를 해봤는데 비듬이 있었던 피실험자에서는 두피의 각질이 떨어져 나왔지만 평소 비듬이 없었던 피실험자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말레세제 균주가 단지 두피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비듬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여러 복합적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피지 분비를 자극하는 각종 요인들, 그리고 개개인의 면역 상태, 스트레스, 질병, 피부 상태, 이런 많은 요인들이 말레세제 균주들과 상호작용에 의해 비듬을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평상시에는 말레세제 균주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두피에 잘 새고 있었는데 뭔가 환경이 바뀌면 얘네들이 폭동을 일으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임상양상에서도 그런 특징들을 보입니다. 비듬 같은 지루성 피부염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면이 부족하다든지 몸이 피곤해지면 더 심해집니다. 각종 질병으로 인해 내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또 심해집니다. 게다가 술을 먹으면 바로 올라오죠. 그래서 비듬은 내 몸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제가 갑자기 몸을 긁거나 비듬이 생길 때면 9살 된 막내딸이 옆에서 한마디 합니다. 몰래 밖에서 술 먹고 다녀? 비듬의 여러 원인 중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점, 바로 두피의 피부 장벽 손상입니다.
표피의 제일 바깥에 있는 각질층, 피부의 수분 손실을 막아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병균과 각종 유해 물질로부터 이 피부를 보호해주는 장벽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이 피부 장벽에 문제가 발생하면 비듬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비듬이 있는 환자의 두피를 관찰해보면 피부 장벽에 손상이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부 장벽의 손상을 막기 위해 두피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인데요. 두피는 다른 피부에 비해 두껍기도 하고 머리카락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두피로 나의 얼굴처럼 나의 소중한 피부라는 점. 머리 감을 때는 미온수로 물이 너무 뜨겁다든지 차가우면 두피에 좋지 않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을 때 손톱으로 너무 팍팍 긁으면서 심한 자극 주지는 마세요. 두피로 세안을 하는 것처럼 가볍게 샴푸나 린스를 한 후 잘 헹구시길 바랍니다. 특히 린스에도 소량의 계면활성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린스를 한 후에도 잘 헹구셔야 합니다. 머리를 말리실 때는 되도록이면 찬바람으로 말리시는 것이 좋고요. 비듬이 있으신 분들은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헤어젤이나 헤어스프레이 같은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듬, 단지 두피에 생기는 귀찮은 피부 질환이기 전에 통증처럼 나의 몸에서 보내는 또 하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비듬의 완치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평생 데리고 가야 되는 동반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나의 동반자, 화가 안 나게 잘 데리고 가보자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